한국에서 처음 하는 거고 이 오대육의 샤먼이 제 생각에는 어떤 나라 다른 작품에서도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큰 도전이고 큰 재밌는 작업이고 무섭고 두렵고 창극단과 또 이 작품을 풀어나가는 거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가 하면 또 창극단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 힘든 거는 있지만은 지금 엄청난 재미있는 퍼즐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포 속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숙선 명창님을 도와서 이번 작품의 소리를 만든 국립창극단 유태평양 단원입니다. 창극단 작품의 배우가 아니라 작창가로 참여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번 작업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극단에서 이제 막 막내를 벗어난 유태평양입니다. 저는 이번에 참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안숙선 선생님을 도와서 작창의 길에 어떻게 또 입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또 첫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작품이고 또 그 첫 작품을 이렇게 좋은 프로덕션과 그리고 국립극장, 국립창극단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 영광인 일이고 또 더군다나 안숙선 선생님 밑에서 이 작창이라는 이 새로운 우리 국악의 어떤 장르를 이렇게 같이 함께 도와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에 작품이 굉장히 어려우면 어렵다 또는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한국적인 느낌이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각 나라의 그런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력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아무래도 각 캐릭터마다 상징하는 그런 대륙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음악에 맞는 어떤 스타일의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국의 어떤 전통 선율과 또 각 대륙만의 어떤 그런 전통 음악적 색깔을 잘 섞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데요. 정말 많이 세계의 음악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뿐만 아니고 또 더군다나 제가 아프리카에 유학을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를 또 회상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온 캐릭터를 음악을 짤 때 굉장히 또 재밌고 뭔가 추억에 이렇게 잠기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또 안숙선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작창을 가지고 저는 조금 더 색깔을 입히고 옷을 입혀가지고 연출님과 상의를 하면서 열심히 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인공 실 역에 더블 캐스팅되어서 서로 다른 매력의 만신을 보여줄 국립창극단 김우정, 박경민 두 배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우정 배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만신의 실 역할을 맡은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평소에 이렇게 박할린 연출님과 작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저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창작 작품을 사실 오랜만에 그리고 저는 처음 국립극장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흥미롭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려움도 사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실이 이제 정말 만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그런 커다란 인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허투루 이걸 흉내내면 안 되겠다. 정말 이게 만신으로서의 직접 이렇게 보러 와주시는 관객들로 하여금 정말 위로와 치유의 그런 무대를 선보여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구판을 이제 답사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만신 선생님께 또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요. 여러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냥 이 과정들 자체가 일단은 저에겐 너무나도 큰 도전이고 정말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같이 이제 시를 하는 저희 박경민 씨와 함께 이제 처음 이제 저희 대학교 선배이세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국립극장에 이제 입단하게 되어서 작업을 하는데 서로 도와가면서 이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 채워주면서, 또 서로 배울 점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면서 서로의 각기 다른 실의 매력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합니다. 네, 그럼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네,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같이 실 역할을 맡은 박경민 배우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지난해 10월 국립창극단 신입단원으로 뽑혀서 국립창극단 작품의 첫 주역으로 무대에 오르는 박경민 배우입니다. 네,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창극단 신입단원 박경민입니다. 먼저 만신 페이퍼 샤먼의 실이라는 역할로 저의 첫 작품을 맡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걱정 반, 또 설렘 기대 반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실이라는 역할은 여느 10대의 소녀와 같이 되게 밝고 또 순수하고 호기심 많고 또 천진난만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만신이 되어가면서 모든 것을 품어주고 또 치유해주는 그런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는 친구인데요. 신입단원으로서 조금 포부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 실 친구와 함께 이 큰 해오름 무대에서 모든 오신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아프고 이런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면서 감동과 울림이 있는 작품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포부이고, 또 후배이지만 함께 이제 더블 캐스팅이 되어서 정말 힘이 많이 되어주고 있는 우정 씨에게 감사함을 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좋은 작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갈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유주입니다. 박할린 연출님과 유태평양 씨에게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박할린 연출님께는 국악과 연이 꽤 오래됐는데 창극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이렇게 좀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지, 그리고 샤머니즘이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유태평양 씨께는 국악의 아프리카 전통음악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우리나라 민요에도 여러 갈래가 있듯이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큰 대륙의 음악을 하나의 스타일로 정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대륙별로 스타일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벌써 앞에 질문을 까먹었네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라는 거였죠. 참고 국악은 그냥 아기 때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그냥 한국 무용을 한 쬐끔의 기간에 그 몸속에 그 국악이 이렇게 바로 들어와가지고 잊지 못해서 공부를 조금 그래도 아버지 나라에 거릇되지 않게 좀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냥 헛되이 하지 않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제가 원래 현악기 출신이지만 노래를 아기 때부터 해서 소리를 이제 조금 배웠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몇 년을 해도 제가 뮤지컬에 일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그냥 정말 배우고 싶어서 배웠던 몇 년간.
그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오바탕 다 하지 못하면 절대 나가서 소리한다라고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입에서 절대 안 내뱉었거든요. 근데 뭐 그 계기로 계속 저는 관심이 있었고, 또 지금에서야 원체 지금 엄청 휘날리고 있잖아요, 국악이.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고, 그때 저는 이제 이쪽에 계시던 분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지금 휘날릴 텐데 하는 이런 생각, 그 과정을 좀 한국에서 그래도 좀 오래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날에 이제 창극단이 사실 그 전에 안 불러주셔서 제가 못 온 거고요.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 불러서 바로 달려왔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마 제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좀 있었고, 또 국악 프로그램을 하필 또 예술 감독님과 한 10수년을 그 국악 프로그램을 사운드 앤 모션이라는 걸 같이 했었고, 아마 그랬셨지 않았을까인데, 아, 저 친구 그래도 뭐 조금은 아는구나, 뭐 한번 불러보자 이거였는지. 근데 제가 뮤지컬 쪽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하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예술 감독님하고, 그리고 그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까, 뭐 여러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창극단에 오시면서 여기에 이거를 풀면 어떨까 해서 저는 창극단하고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 스토리텔러잖아요. 다 일단 이게 오로지 음악이 아니라 정말 스토리텔러이고, 그 캐릭터를 들어가고 뭐 흥부가 한바탕을 하면 그 안에 모든 캐릭터를 해내는 게 판소리의 기본이라, 이분들한테 가사 던져주면 이거는 다 이해가 가시겠다. 단 이제 우리가 굿을 좀 고정하는 게 있어서 이거를 아마 진짜 그래도 어렵지만은 지금 다 해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희 작품이 지금 태평양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저희 굿 고정 음악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제 DNA가 좀 그렇다 보니 이 5대1이라는 컨셉을 머릿속에 제가 뺄 수가 없었던 게, 지금 샤먼들이 치유사들인데, 그럼 지금 사람이 태어나면 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치유사들은 그게 샤먼이든 무속인이든 뭐 트로트 단안이든, 저희 작품에 이런 그 전 세계의 샤먼의 이런 용어들이 다 나오는데, 위치나 마녀나 뭐나. 근데 이분들은 원래는 과학에서 비롯하여 지금 한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할 일이 있어요. 이에 넋을 달래거나 아픔을 달래거나 위로해주거나 같이 가주거나 길을 예쁘게 깔아주거나. 그래서 할 일이 엄청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어떤 다른 종교에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던, 어떤 선배한테 위안을 얻던, 이분들도 또 예민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는 한국이 그런 나라잖아요. 되게 강국 중에 하나이고, 문화가 지금 K문화가 엄청 펼쳐나가고 있는데, 우리 속에서만 남아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를 이제 치유해 줄 수 있다라고, 그 정도로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나라라는 게. 그래서 5대6의 얘기가 되게 큰가? 너무 큰가? 창극단에서 하기가 너무 힘든가? 그렇지만은 샤먼 입장에서는 이게 나라와 국경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을 넘나들 수 있고, 또 각 나라의 원초적인 음악으로 가면 태평양님 제 말 맞죠? 다 비슷하잖아요. 느낌과 강약이 다르지. 그래서 이 음악들이 다 나올 수 있겠구나. 반드시 말로 엄청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소리꾼들은 이 작품을 스토리를 잘 풀어낼 수 있겠구나. 온갖 소리를 다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대륙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좀 더 크게 나가서 하는 게 창극단에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오히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기도 한 생각을 했었고요. 또 불러주셔서 와서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이 저와 샤먼의 배경이었나요? 그냥 부산에서 제가 한국 처음 나왔을 때 부산에 있었어요, 아기 때. 그쪽이 다 되게 무속이 많고 굿을 참 자주 했었고, 저희 집에서도 많이 했고, 또 그냥 집안 내력에 그대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유럽에도 북유럽 쪽에 저희 집안의 대대로가 또 좀 그쪽으로의 샤머니즘이 있어서
되게 친숙한, 그리고 이 대본에도 나오는데 아마 실들은 알 거예요. 아니 왜 모르냐고 다들. 나는 들리고 보이는데, 나는 알겠는데 왜 엄마는 안 들려? 안 보여? 이런 게 안 느껴져 하는 이 대목이 있는데, 저희는 좀 그렇게 컸어요. 이렇게 왜 모르시지? 알 텐데 왜 안 느껴지지? 그러니까 좀 다르게 예민했겠죠. 저는 그냥 쓸데없이 좀 예민했겠지만, 그 예민한 것들이 누구는 야구에 능하고 누구는 스포츠에 능하고 누구는 음악에 능하고, 이건 그냥 또 다른 예민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그냥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얘기였고 하나도 의심 없이 사실은 썼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예술 감독님한테서 힌트를 얻었던 게, 처음에는 이걸 창극단에서 할 때 이게 어떻게 풀릴까 했을 때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은 완전 정말 무속인들을 모시고 하는 그런 작품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근데 예술 감독님께서 칼린이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라, 그럼 이거 풀릴 거다 해서 돌아가서 다시 썼을 때 정말 알고 있는 내용으로 풀어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대륙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태평양님과 안숙 선생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왜냐면 우리가 DMZ 같은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안숙 선생님의 그 희화와 그 유머와 그 고전 소리에서의 필요했던 점들과,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원주민 인디언의 소리, 뭐 아마존의 소리, 이거는 옆에서 불러주고 수없이 설명을 해도 이제 결국 쓰는 사람은 태평양님인데,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잘 포착을 해준 게 놀라웠어요. 내가 그렇게 썰을 풀고 말을 하고 뭐 혼자 이런 거이지 않을까, 이런 흥얼거리면 뭐 이런 의미 하면 바뀌겠는데 했는데, 아무 얘기 안 하고 몰래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했는데, 나오면 되게 포착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재밌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출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각 나라의 음악들이 어떻게 국악에 접목이 되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저도 처음에 가장 많이 걱정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악적인 색깔이 너무 각 노래마다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큰 주제, 어떤 테마가 정해지고 이게 쭉 그게 이끌어져 나가야 될 텐데 라는 걱정을 사실 처음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까 연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거를 처음 느꼈었던 거를 다시 기억을 하게 됐어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음악을 배울 때 이거 국악이랑 너무 비슷한데? 라고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하면서 다시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아, 그래, 역시 이 극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샤머니즘에 대한 얘기에도 결국엔 목적은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의 어떤 그런 아픔, 민족의 아픔을 풀어내주고 민족의 어떤 그런 서름을 풀어내는 그런 샤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음악 또한 결국엔 다 뿌리로 올라가 보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음악들이 많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 음악이라는 게 사실 거의 지금 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전통 민족 음악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느낌이 비슷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뭐 딱히 어떤 장치를 하지 않아도 너무 잘 묻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일은 악기 배치를 새로 하고, 그 나라 선율에 약간 조금 바꿔서 우리나라의 전통 선율을 한두 개씩 얹어서 하고, 우리 국악기를 살짝씩 배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악처럼 들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걱정은, 이게 너무 그 나라들의 어떤 그 포인트들이 사람들에게 안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국악과 너무 잘 묻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오히려 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그 각 대륙의 캐릭터들이 조금 더 그 각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음악적인 음색을 가지고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는 조금 더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굉장히 이 민족음악들 간의 유사성이 참 많구나라는 걸 이 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저기 파이낸셜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김우정님 빼고 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처음 시도하는 멤버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게 어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단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작품을 해외 진출 같은 걸 목표로 하고 만드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목에서 페이퍼 샤먼이라고 해서 이제 종이를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무대 장치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도자료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종이 페이퍼를 이렇게 사용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우선 캐스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국립창극단에 뭐 주역 배우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작품별로 연출가가 다시 이제 캐스팅 오디션을 하게 되는데, 우리 박할린 연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신입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개념 없이 오디션을 보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작품에 대한 필요한 인물들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 추가로 더 혹시 얘기하실 얘기가 없을까요? 캐스팅은 그냥 이 역할은 이 사람이 맞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예, 본인은 앞뒤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래서 사실 그 캐스팅에 대해서는 저랑은 조금 의견이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연출이 정한 캐스팅이 더 작품을 완성도 높이는 데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이제 물론 이제 더블로 하느냐, 이제 원캐로 하느냐, 이제 이런 것도 의논을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칼린 연출 뜻대로 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원래 주역을 배제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해외 진출은 당연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전통 판소리를 가지고 외국 연출가 한 적도 있고, 또 외국 작품을 외국 연출한 경우도 있고, 외국 작품을 최근에 보셨던 리어 같은 작품을 한국 연출가가 연출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순수한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한국 사람이지만 굉장히 글로벌한 우리 칼린 연출을 하면서, 당연히 그래서 더 사실 우리 전통적인 요소를 창극에 넣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린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작품 자체로서도 아까 우리 칼린 얘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K-컬처, K-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통 쪽에서 만약에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작품은 창립단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 칼린이 어떤 그 브릿지가 돼서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사람 간의 인적 교류로서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의 지닌 우리 전통의 이야기, 그리고 오대륙 이야기,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 사는 이야기들은 다 비슷하잖아요. 아픈 경험 것도 비슷하고, 그런 차원에서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페이퍼에 관해서는 우리 칼린 연출께서. 네, 무속이라고 하면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한지이고요. 그 서리설경이고, 그 지전 그런 것들이고, 또 하얀 옷을 되게 많이 입게 되고, 강시는 물론 엄청난 많은 색깔의 옷을 입게 돼서 이제 그 세습하고는 되게 다른데, 저는 이 작품을 처음에는 되게 소박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작은 작품으로.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종이접기 문화, 오리가미는 또 일본 말이지만 그 종이접기가 동양에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서양으로 좀 뺏기기 시작해서, 저는 그냥 이거는 동양 거잖아, 이거 이쪽으로 지키자 해서 이 생각과
그 다음에 무속 작품과 국악과 그 다음에 이 종이라는 거는 글씨를 써놓을 수 있고 역사를 남기고 나무에서 오고 원래는 그리고 태우면 바로 없어지고 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종이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모든 걸 배울 때는 다 종이, 기록도 남은 게 종이, 아니면 뭐 바위에 새겨진 글. 그러니까 이 결합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물에 녹는 종이인데 이게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쑥 와서 우리가 이 종이접기도 지켜야 되고 한지도 무대에 올리면 멋있는데 한지로 종이접기를 했을 때와 그 다음에 불에 태우는 이 종이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썼다가 지울 수 있고 영원히 남기는 이 수많은 글들과 인포메이션, 그리고 인생도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진짜 요랬다 저랬다. 근데 무속도 이 강신 쪽은 이 느낌이 예민해졌냐 아니냐, 이승 저승 지금 미래 현재 과거 이 모든 게 이 정말 되게 얇은 종이 한 장, 저는 너무 편하게 생각했어요. 이 제목과 이 느낌과 무대 위에 우리가 종이를 쓸 거고, 그래서 애초에는 전체 무대가 종이였었고요. 근데 한지가 상당히 예산을 벗어나는 거라 몇 년 전에 이제 전주에 있는 사실은 종이 공장도 다 찾아가서 한 군데가 칼린이면 우리가 남은 종이 다 드릴게요 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여가지고 이제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근데 이제 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종이로 접은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과 저희 무대의 질감이 다 종이이고 서리설경과 그 강신들이 쓰는 그림들과 이런 게 다 종이이고 저희가 되게 다른 면에서 좀 많이 살렸고 쓰고 싶은 만큼은 못 썼습니다. 행여나 요번에 잘 돼서 성공을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쓸 수 있을 때는 모든 걸 종이로 다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한국적이고 되게 무속과 첫 이미지를 떠오르는 게 종이이고, 그렇게 다 변질되고 빨리 없어지는 이 예민한 것도 무대에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도 안무를 하고 싶었고 그런 많은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언제나 한 3-4번을 라이브 공연을 처음 만들 때 신작을 할 때 3-4번을 해야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좀 잘해서 그 여지를 남겨두고 다음에는 종이를 많이 쓰고 싶은데, 저의 의미는 너무 쉬웠고 너무 저한테는 뚜렷했던 목적이었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신문 K스피릿의 김영하 기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굿이라든가 무가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살리셨는데, 그러니까 이 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제 생각에는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를, 노래를 이 안에다 넣었네? 이게 어떻게 다 살려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많은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저희가 스타일이 3개 있어요. 고전 굿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의 어떤 특유의 그런 사운드들. 근데 저는 연습하면서 하나도 이질감이 없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고 편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질문을 참 많이 받으면서 저는 그냥 우리는 작품 만들 때 대본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대본을 썼을 때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썼을 거고, 근데 실제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막하고 2막이 명백히 나눠져 있는 작품이에요. 1막에서 끝나고 집에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아마 느끼실 거고요. 네. 2막도 2막대로 보면 이게 또 다른 두 작품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앞에는 사실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판소리에 소리가 없어요. 창극단이 원래 뽐내야 되는 쪽이 없고요. 근데 그건 대본에 충실했었다 뿐인데 한 아이가 한 실이 태어나서 이 고통을 겪고 본인은 아마 초반에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샤먼들이 어마어마한 힘에 이끌려와서 한국 숲속 어디 이쁜 골짜기에 불려오는데 이때의 1막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가 힘을 발견하고 해나가고 또 우리가 뭐 액막이굿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런 용어를 이 작품에서는 안 쓰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감당을 못하니 누르려고도 했을 때는 액막이굿이 있고 그 이 이쁜 아이가 이 영험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아이를 베게 해주는 삼신굿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가야 될 길이면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에 내림굿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명의 탄생이 자기의 업을 찾아가게 되는 거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굿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그 5대륙에서 온 샤먼들은 다 자기 나라의 샤먼들이라 같이 빌어주고 같이 지켜주고 자기 언어로 이 과정을 옆에서 보고 나도 그걸 겪었는데 당신은 6살 때 어땠어? 하면 그거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그 소리와 그 음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만신이 됐어요. 그러면 여정을 떠나요. 너무 힘이 세서 남아있을 수 없으니 우주를 봐라. 길을 걸어라. 너는 이 골짜기에 남아있을 아이가 아니다. 너 태어날 때부터 저 오인이 있지 않았느냐.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같이 가라. 배워라. 커져라. 우주를 지켜다오. 하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정을 떠나는 게 2막인데 그때는 동해안 도착을 해서 바닷물 만지면 우리 아프리카인이 이 물이 내 나라의 물 앞바다랑 똑같소. 근데 그 속에 수천만 명이 죽은 대서양 배에 가라앉은 노예들의 넋을 아무도 못 건져줬어. 하면서 그 소리로 들어갈 때는 아프리카인 듯 소리인 듯 그래서 정말 창극단에서 정말 으뜸으로 전 세계에서 잘하는 그 스토리텔링을 한 명이 하고 뒤에 바치고 있는 노예들이 있고 그거 넋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국 넋건지기 용왕꽃에서 따온 넋건지기를 해서 혼자 그 몇천만 명의 넋을 달래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걷다 보니까 어떤 따뜻한 바람에 우리 원주민 인디언이 이 바람은 내 고향 사막의 바람과 같소. 근데 내 발이 떨어지지 않아. 내 발에는 피가 묻었어. 미국 원주민들의 대학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또 시일이 이 젊은 시일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 내가 이거라도 해드리리다 해서 한국의 소리로 또 그걸 달래고 그렇게 그냥 전개되면서 우리가 이제 2막에서는 오케이 너 힘 갖고 태어났어. 다른 사람들도 힘 갖고 태어나서 뭐 할 거야? 그냥 그거 갖고 그냥 있다라고만 존재할 거야.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 해서 2막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인디언 원주민 인디언 미국 원주민 공식 명칭은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언 미국 원주민이죠. 네이티브 인디언들의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달래는 사람은 한국 스타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다 뭉쳐져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 되게 다양한 색깔은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태평양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래서 저는 스토리에 충실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해야만 되고 뮤지컬 기법이 여기에 하나 나오는데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해도 안 됐을 때 성화돼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게 우리의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아팠을 때 더 이상 말로 표현 못했을 때 넋을 달래는 노래가 나오고 자기의 소리가 나오는 그렇게 구성하는 거는 그렇게
스토리텔링에 충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설명이 길었죠?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헤럴드 경제 고승희입니다. 저 유태평양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작창보로 처음 참여하시는 거니까요. 좀 간간히 계속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좀 안숙선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시면서 좀 배운 점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특히나 배우셨는지 궁금하고 두 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하고 또 기존의 창극과는 다른 좀 이게 다른 대륙의 음악들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장단면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신 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할린 감독님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방금 전 답변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좀 답변이 되긴 했는데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창극이지만 감독님께서 해오셨던 어떤 뮤지컬적인 요소들 대본에 충실해서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 면에서 좀 그동안 해오셨던 작업의 연장선 같다는 느낌도 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그러면 이게 창극의 어떤 뭐 본질이나 이런 거를 좀 추구하시면서 작품을 새롭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은 뭐 본인이 해오셨던 것의 연장선에서 좀 끌고 나가셨던 것인지 그리고 창극은 처음이시니까 좀 뮤지컬과 창극의 닮은 점이나 뭐 차이점이나 이런 점도 어떤 점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말 그 안숙선 선생님의 그 작창을 들어보면요, 사실 제가 감히 흉내도 못 내겠지만 음악 아무것도 붙지 않아도 그냥 노래로만 사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녹음을 해주시는데 이걸 녹음을 듣고 있으면 그 이미지들이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안숙선 선생님께 그 노래 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살짝씩 음악을 만져서 선생님의 스타일을 제가 가지고 와서 제가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녹음을 하고 조금 그 음악적인 그 다른 어떤 악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 이제 컴퓨터 악기로 이제 올려서 조금씩 멜로디를 수정을 보고 선생님께 다시 컨펌을 받고 이걸 다시 저는 또 연출님과 또 의논을 하면서 연출님의 의견을 또 다시 안숙선 선생님께 전달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중간에서 그냥 샌드위치가 돼서 열심히 이리저리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저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저의 아이디어를 피력을 해서 두 분께 또 컨펌을 받고 어떻게 이걸 녹여낼 수 있는지를 상의를 한 뒤에 작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녹음을 이렇게 해서 연습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이드 음원 정도로 만들어서 연출님께 전달을 드리고 연출님께서 수정 요청이 들어오시면 또 그걸 안숙선 선생님과 제가 의논하고 바꾸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질문이셨었던 거죠? 작창과 좀 다른 점이나 다른 장단을 사용했던 그런 게 있다면?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에 저는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리듬 또는 뭐 아마존의 어떤 그런 원주민들의 리듬 그리고 그 미국 원주민들의 리듬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는데 공통점이 삼박 계열의 리듬이 많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삼박계의 리듬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도. 물론 당연히 이분박의 어떤 그런 리듬들도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리듬의 그게 그 삼박 계열의 리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모티브로 삼아서 이분박의 노래를 만들더라도 그 안에 3소박 그러니까 더 짧게 나눠지는 박들은 3박 계열의 어떤 리듬들을 차용을 해서 2분박이어도 3분박처럼 들리게끔
좀 음악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뭐 표현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좀 나름 제 생각에는 좀 새롭게 시도해본 거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각 나라의 그런 3분박의 리듬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3분박의 리듬과 같이 좀 결합을 해보았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네, 저는 이거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창극단이 그동안 뭐 했지 해서 조사 많이 했고요. 그 처음 콜링을 받고서 여기에 올렸던 작품들도 다 봤고요. 저는 배우님들 보기 위해서 음악을 뭐 어떻게 썼는지 정말 전통에 국한해서 했는지 뒤에 백킹 들어오는 음악이 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최대한 많이 봤고요. 근데 저는 혹시 제 이력을 보면 제가 한쪽에 국한돼서 일을 안 하는 거라서 약간 한우물 좀 파지라는 말도 들었는데 뮤지컬 기법을 이쪽에서 쓸 거라고는 처음 지금 얘기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한 번도 쓸 거다 안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창극단이 이거를 해야 됐을 때 그게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우였으면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원래 전통 소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 있지 이러도 상상을 했었고 그 질문 나올 걸 아니면 이거 우리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재밌겠네 라고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근데 작품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 번도 뮤지컬스럽게 하겠다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냥 정말 이 감정이 노래가 되는 거는 대사 하다가 그거는 이제 이 하이를 치니까 음악으로 나오는 이 기법은 어디에도 같더라고요. 정말 싸우다가 못해 그 다음에 하려면 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법은 이쪽에서나 뭐 가극단이나 뭐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창극단이 정말 잘하는 거를 너무 많이 못하게 할까? 그거를 좀 우려를 했고요. 그냥 각 나라이어도 그거를 굳이 그 나라 음악으로 해야 되나? 라고 고민도 했고 창극단이 리얼을 했을 때는 그냥 소리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한 스토리라서 괜찮은데 우리는 음악 자체와 다른 나라 이 의상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진짜 그 나라 의상 입고 나오면 이거는 저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의상이 가장 오래 걸렸던 거고 고증이 어디까지며 어디까지 이게 아트이며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정말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하나도 의심을 안 하게 되기까지가 스토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스토리를 왜 하고 있는지에 충실하면 다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막과 2막이 다른 것도 처음에는 되게 고민을 했는데 아니 이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말 창으로 풀어내는 그들의 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개인기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리고 시일들은 안 와도 굿음악을 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자기 악기로 하고 있으니 융합이 된다라고 하나? 융합이 되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어떤 배경을 두고 접근하지도 않았고 정말 대본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과 대본이 요하는 음악과 무브멘트를 충실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질문 받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정수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실 담당하신 그 김우정님하고 박경민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서로 다른 실의 매력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김우정의 실과 박경민의 실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만신이 시를 통해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혹시 치유된 경험이나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경민 배우님의 이제 실은 되게 강인함이 이제 많이 묻어나오는 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본인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에 대한 건 이제 경민 배우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제 그 2부에서의 만신이 되어서 이제 만신이 되어서도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는데, 그 만신이 된 실을 연기하는 경민 배우를 보면서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를 통해서 이제 치유를 받는다라는 게, 저는 이 작품 자체 그 의도하는 이 메시지 전체가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었고, 사실 그 오디션 볼 때부터 저는 사실 실로 봤었거든요. 그만큼 너무 탐이 났었고, 제가 만신이 되어서 치유받았던 순간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냥 하면서 이제 힐링이 되어가고 있고, 사실 연출님께서 그러셨어요. 우정 배우는 이제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즐거워 보인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네, 그렇게 즐겁게 이제 네, 잘 즐기면서 그런 것 또한 치유라 생각하면 네, 잘 네,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정 씨가 말씀해주신 것과 조금은 다르게, 우정 씨는 2부에서 저의 강인함을 보았다고 한다면, 저는 평소에 우정 씨 별명이 맑은 눈의 광기라는 뜻을 가진 말룬광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부에 정말 예쁘고 순수하고 맑은 아까 설명드린 실의 모습이 우정 씨에게 다분하게 느껴졌는데,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조금 표현해내는데 조금 저에게 스스로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정 씨를 보면서 제가 마치 거울 치료를 하듯이 서로 이제 다른 면모를 가지고 보고 있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서로 이제 의지를 많이 하면서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주신 질문은, 저도 만신이 되어가는 과정보다는 제가 이 페이퍼 샤먼 만신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새로 하고, 저도 또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칼린 연출님께서 하루는 정말 지쳐 있었던, 정말 그냥 툭 건드리면 울음이 나올 것처럼 힘든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굿에서 무구로 사용하는 오방기가 있어요. 그 오방기를 장난 반, 또 진심 반으로 한번 뽑아보시라고, 이 공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면서 장난으로 저한테 이렇게 툭 이렇게 내주셨는데, 원래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뽑을까 저거를 뽑을까 이렇게 되게 선택장애가 있는데, 정말 그날은 그냥 이걸 뽑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뽑았는데, 무구 중에 그 오방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홍색,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딱 빨간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운을 담아 또 칼린 연출님에게 이 기운을 받아서 공연을 잘 해낼 수 있겠구나, 우정 씨랑 저랑 그런 얘기를 나눴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우정 씨와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저희 깃발 뽑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빨간 깃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도한 거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질의응답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작진과 출연진 사진 촬영을 진행한 후에 기자간담회 마칠 텐데요. 제작진과 출연진분들 테이블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한 사진은 오늘 오후 5시까지 국립극장 웹하드에 올려둘 예정입니다. 네, 국립창극단 만신 페이퍼 샤머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되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쪽 먼저 일단 봐주세요. 눈 감지 말고 전화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네. 그리고 이쪽 한번 봐주세요. 네. 그리고 이쪽. 셋. 마지막으로 가운데 한번 봐주시면서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당신은 그대로 계셔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